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심심치 않게 영상시장과 관련된 이슈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들이 생겨나면서 과거 TV에 국한된 영상시장이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크게 어떠한 변화들이 발견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굵직한 질문이신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됨에 따라서 영상 시청 행태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상 시청 기기가 TV에서 커넥티드 디바이스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둘째는 린백에서 린포워드로 소비자의 시청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TV 방송국에서 송출하던 편성 채널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것이 이제는 IPTV의 VOD나 그리고 푹과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력적 엔스크린의 증가로 TV를 시청하면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검색이나 SNS 등의 활동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답변 주시는 중에 이제 OTT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영상 시장에서 이제 차세대 주자로서 OTT 서비스가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OTT 서비스 사업자들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OTT는 퍼블릭 인터넷망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상 케이블 TV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OTT 서비스의 비중은 매년 30.1%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OTT 성장세가 두드러진 북미 지역에서 가입자 수 약 3천만 명을 유치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눈에 띕니다. 넷플릭스의 성장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북미 지역은 콘솔 보급이 높아서 TV를 통한 인터넷 연결 가능한 환경이 굉장히 확산이 되어 있고요. 둘째로 낮은 요금을 책정을 해서 경쟁력 확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로 미뤄봐서는 이제 OTT 서비스가 성장 가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OTT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2년 아틀라스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티비 이용자의 20%가 코드 쉐이빙, 4%가 코드 커팅을 할 의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자인 페이티비 진영의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서 향후 KTV의 가입자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면 향후 OTT 서비스 사업자와 페이티비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대결이 볼만할 것 같은데요. 먼저 빼앗으려는 자, OTT 서비스 사업자의 전략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이제 제가 답변 드릴 차례인가요? 넷플릭스나 훌루, 유튜브 등으로 대표되는 OTT 사업자들은 이미 확보한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시장 침투 전략의 기저에는 셋탑박스와 같은 별도의 장비 없이도 서비스가 가능한 인프라리스 특장점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정치 드라마인 하우스 오브 카드나 유튜브의 오리지널 채널 등과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위유와 같이 작은 게임 콘솔이나 로크와 같은 스트리밍 기기에서까지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기기 지원, 한편 모바일 페어링이나 동영상 시청 중에 쇼핑을 할 수 있는 비디오를 제공하는 등의 편의 기능까지 갖추면서 페이티비 진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키려는 자, 페이티비 사업자는 어떤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케이블 TV 기반과 IPTV 기반의 사업자로 각각 나눠서 말씀해 주시죠. 기존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페이티비 사업자들은 먼저 기존 TV에서만 제공했던 서비스를 다양한 기기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멀티 디바이스 전략, 그리고 두 번째로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여 기존 가입자들을 락인시키려는 전략을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의 대표 주자인 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MBC 유니버셜을 인수함으로써 컨텐츠 제작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수직 통합을 완성시켰고, IPTV 진영의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OTT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OTT 플레이어들에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UHD급, 즉 초화질 서비스까지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재 두 사업자 간 대결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립하는 두 사업자들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트렌드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변화로 멀티 디바이스의 확산과 콘텐츠 파워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양 진영은 각각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멀티 디바이스, 즉 다양한 기기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OTT 플레이어나 페이티비 플레이어 모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잠재적 고객을 늘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OTT 진영이 좀 더 많은 기기에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확대 목적에 무게중심을 둔 OTT 진영과 가입자 이탈 방지 목적에 무게중심을 둔 페이티비 진영의 대립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수급에 있어서는 페이티비가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OTT 플레이어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또는 제작을 지원하는 형태로 콘텐츠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면 물론 케이블 업체에 거꾸로 배급을 하거나 공개 방식에 있어서 시리즈 전편을 한 번에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페이티비 지원량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선호하는 콘텐츠와 실시간 중계와 같은 시의성 있는 콘텐츠 등은 아직까지는 페이티비가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이 국내 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두 분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모바일 영상 사업자의 경우 독점적인 컨텐츠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막대한 컨텐츠 수급 비용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급하는 것보다는 투자나 제작 지원을 통한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료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효용을 먼저 고객에게 느끼게 한 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광고 비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위주로 사용을 하는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기보다는 앱마켓이나 메신저 등과 같은 이기종 서비스와 연동을 통해 서비스 유통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기 위해 특정 유료 방송을 월정액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원하는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 서비스 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느냐, 고객에게 어떤 이미지로 포지셔닝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컨텐츠는 반드시 이 서비스에 가서 봐야 된다라는 컨텐츠에 대한 포지셔닝, 이곳에 가면 영상을 보면서 쉽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등의 영상 시청 이외에 대한 포지셔닝, 이 두 가지 전략이 확고하다면 쉽게 흔들리는 영상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영상 시장, 확실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주요 사업자들의 전략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KT 경제경영연구소 전문가 대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